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사이드 아웃 IP 분석 및 스토리텔링을 진행한 인싸 말고 아싸입니다. 저희 팀은 이예빈, 리호, 오승현, 이지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원작 IP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2015년도에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인데요. 그 당시 침체기를 보내고 있던 픽사를 부활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의 가장 큰 특징은 등장인물의 행동을 그 원인인 감정들에게 초점을 맞춰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캐릭터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화의 애니메이션인 주인공 라일리는 11살 소녀로 영화의 중심 인물입니다. 라일리의 머릿속 본부에 사는 기쁨이와 슬픔이입니다. 둘은 이름 그대로 모든 일에 긍정적, 반대로 부정적인 우울한 친구입니다. 수시미는 라일리가 주변을 경계하도록 하고 까칠이는 맛없는 음식이나 나쁜 친구들로부터 라일리를 보호합니다. 버럭이는 라일리가 항상 공평한 상황에 놓일 수 있도록 합니다. 라일리의 상상 친구인 빙봉은 라일리가 커가며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의 주요 인물 관계도입니다. 갑작스럽게 가게 되는 이사를 발단,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겪는 어려움을 전개, 기쁨이와 슬픔이가 장기 기억 저장소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을 위기, 조력자의 도움으로 본부로 가는 결정, 서로의 소중함에 대해 깨닫게 되는 장면을 결말로 설정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트리트먼트를 바탕으로 배경에 나오는 위치들과 감정들과 라일리의 이동 동선을 사건에 맞추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중 저희조가 집중할 부분은 위기부터 결말까지의 내용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인사이드 아웃이 스토리텔링에 적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행복은 기쁨만으로는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훈을 주는 과정에서 이 영화는 슬픔의 유의미함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개요입니다. 저희 게임의 이름은 아일랜드 러쉬입니다. 저희 게임의 소재인 섬 꾸미기와 러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저희 게임의 소재는 러닝과 건설입니다. 장르는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런 어드벤처입니다. 달리면서 구슬을 얻고 스토리 진행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 시뮬레이션입니다. 원하는 자재를 자유롭게 배치하도록 하되 스토리 중심 플로우 유도를 위해 섬을 구성하는 자재의 개수를 제한합니다. 마지막으로 싱글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타겟인 스트레스로 지친 사람들을 위해 혼자 세계를 완성해 나가며 안정감을 느끼게끔 합니다. 러닝 시에는 백뷰로, 섬 꾸미기 시에는 쿼터뷰로 진행됩니다. 캐릭터가 이동 시에는 상하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게임의 메인 타겟은 스트레스로 지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플레이어에 자신을 대입시켜 의지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플레이어에 자신을 대입시킴으로써 주제의식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게임은 모바일 가로 버전으로 플레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기획입니다. 저희 게임의 런처 아이콘입니다. 기쁨의 노란색과 슬픔의 푸른색을 함께 표현함으로써 두 감정 간의 공존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기쁨만이 행복을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 기쁨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없으며 기쁨과 상반되는 슬픔이나 그 외 다른 감정과 함께 만들어진 기억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레이어는 다양한 감정의 구슬을 획득함으로써 라일리의 성격성을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게임의 엔드 콘텐츠입니다. 성격섬 5개를 모두 완공 후 5개의 핵심 구슬을 얻게 되면 생각기차를 타고 드디어 라일리의 머릿속 본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하던 도중 생각기차가 부서져 기억 쓰레기장으로 떨어집니다. 끝내 빙봉의 희생으로 본부로 돌아가게 되며 다시 밝은 모습의 라일리를 보여주며 엔딩은 끝이 납니다. 저희가 생각한 USP는 다음과 같습니다. 달리면서 획득한 감정 구슬을 통해 성격섬의 자재들을 구매하여 성격섬을 완성시킵니다. 즉, 성격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감정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두 번째로 두 캐릭터 선택 시 차별점으로 시야 제한의 차이를 두었으며 둘의 제한되는 시야는 상호 보충 관계로서 작용합니다. 라일리의 머릿속은 감정들의 이탈로 전부 무너져 버리고 마는데 기쁨이와 슬픔이는 다른 감정들과 함께 무사히 라일리의 행복을 다시 이끌어낼 수 있을까? 저희 게임의 로그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계관 및 캐릭터입니다. 저희는 리메이크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시간적 배경은 라일리의 사춘기가 시작되기 직전의 불안한 상태이고 공간적 배경은 라일리의 머릿속 세계로 저희는 이를 라일리 월드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플레이어는 기쁨이와 슬픔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감정들과 빙봉은 조력자로 기억 처리반은 적대자로 등장합니다. 다음으로 플로우 차트입니다. 전체 플로우 차트입니다. 아웃게임 플로우 차트입니다. 최초 플레이 시에만 기반적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메인홈의 달리기에서 진행되는 플로우는 크게 연출성 요소와 획득성 아이템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길의 변화 시에는 조작법을 통해 게임을 진행합니다. 아이템 획득 시에는 그에 맞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메인홈의 꾸미기 상점에서 진행되는 플로우는 상점 선택, 자재 구매, 위치 조정으로 이어집니다. 메인홈의 편집에서는 이미 배치한 자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격성 5개 완공 후 엔딩 스토리 진행에서의 대표 폴드백입니다. 플레이어는 스토리상 빙봉과 함께 본부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빙봉과 함께 가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다음은 스토리텔입니다. 시놉시스입니다. 발단 부분입니다. 라일리의 머릿속에는 기쁜, 슬픈, 멀어, 납칠, 소심 5개의 감정들이 본부에서 라일리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11살 되고 이사를 가게 된 곳을 계기로 기쁨과 슬픔이 장기 기억 조장소로 말려 들어갑니다. 기쁨과 슬픔이 매 부재로 라일리의 성격 선물은 무너지고 맙니다. 전개입니다. 기쁨과 슬픔은 이전의 라일리를 되찾기 위해 펌브로 향행합니다. 달리면서 얻은 그슬로 성격섬의 자재들을 구매하며 무너진 성격섬을 회복시킵니다. 위기입니다. 기억 쓰레기잔에 빠지거나 기억 처리방에게 잡혔을 경우 게임 오버가 돼버립니다. 또는 게임 플레이 시간이 길어지면 속도가 말라지면서 약 30초마다 캐릭터의 시야가 좁아지며 플레이어는 달리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음에 절전입니다. 5개의 섬을 모두 완공하면 기쁨과 슬픔이 있는 것으로 본부의 열차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열차를 타고 본부로 향하는 도중 기차가 부서지며 들은 기억 쓰레기잔에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결말 부분인데요. 다음 챕터에서 스토리보드를 통해 자세히 설계드립니다. 엔딩 반전 스토리입니다. 기억 쓰레기잔으로 떨어진 들은 어두움 속에서 피나는 물건을 발견합니다. 가까이 가서 본 그것은 민본의 로켓이었고, 로켓 위에서는 호탕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민본과 조우합니다. 기쁜, 슬픈 민본은 모두 로켓을 타고 본부로 가려고 하지만 계속되는 실패 때문에 결국 민본은 스스로 내리게 됩니다. 민본은 나 대신에 라일리를 달에 데려가줘. 알았지?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며 사라집니다. 은은 기쁨을 슬픔이가 위로해주며 서로의 상호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재정적으로 본부에 도착합니다. 모았던 5개의 핵심 글은 5 감정들을 만나 무지개색으로 변합니다. 핵심 기억 존재에 그슬을 재워놓은 후 라일리의 진중한 행복을 보여주며 끝이 납니다. 다음은 사건 및 매개체입니다. 아일랜드 러시는 일직선 플롯을 띄고 있으며 5개의 성격섬을 하나씩 완공해 나가면서 최종 엔딩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본부에서의 이탈 이후 달리면서 얻은 아이템으로 상점에서 시설물들을 구매합니다. 중간에 함정 트랩에 빠지면 기억 쓰레기장으로 빠지지만 다시 장기 기억 저장소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섬이 완공된 후에는 빙봉의 로켓을 타고 다시 본부로 복귀합니다. 매개체입니다. 메인 소품인 5감정, 즉 5색깔의 구슬은 달리면서 획득하고 성격섬의 시설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억 청소기는 적대자의 소품으로 기억들을 지우고 검은 구슬은 잊혀져가는 구슬로서 플레이어의 러닝을 방해하는 소품입니다. 생각기차는 함정 트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소품이고 프렌즈는 감정 간 상호 협조를 보여주며 시야 방해물을 막아주는 조력 소품입니다. 빙봉 로켓 또한 위기에 빠진 플레이어를 도와주며 최종적으로 본부로 이끌어줍니다. 성격섬을 하나씩 완공할 때마다 핵심 구슬이 주어지는데요. 이 구슬을 총 5개를 모아 본부에 도착하면 모든 감정의 조우를 의미하며 여러 가지 색을 띠게 됩니다. 게임의 조작 및 플레이 방법입니다. 길 내에서의 위치 이동은 모션 감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길로의 방향 정한 시에는 좌우 원하는 방향으로 화면을 직접 스와이프하고 점프 시에는 위쪽으로 스와이프합니다. 시설물 구매 후에는 직접 화면 터치와 드래그로 원하는 위치에 시설물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 스토리보드입니다. 첫 번째 씬은 아빠에게 화내는 어린 시절의 라일리입니다. 싫어하는 음식을 먹이려는 아빠에게 분노하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라일리의 머릿속에는 버럭이가 컨트롤기를 만지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전환되고 청소년기 라일리의 모습인데요. 학기에서 승리하여 기뻐하는 모습으로 머릿속에서 기쁨이가 같이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일리가 이사를 가게 되고 새로 전학간 학교에서 자기소개를 하게 됩니다. 기쁨이의 컨트롤을 주축으로 라일리는 무사히 자기소개를 마무리하는 듯 보였는데요.
어느 순간 라일리가 떠올리고 있는 기억 구슬의 색이 변하게 됩니다. 바로 슬픔이가 만진 것인데요. 핵심 기억 구슬의 색이 푸른 속으로 변해 라일리는 슬픔을 느끼며 울기 시작합니다. 핵심 기억 구슬을 되돌리려는 기쁨과 막으려는 슬픔이가 옥신각신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구슬은 결국 장기 기억 저장소로 가는 통으로 빨려 들어가고 기쁨과 슬픔도 같이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장기 기억 저장소로 떨어지게 된 슬픔과 기쁨. 그러나 본부에서의 그들의 부재로 라일리 월드의 섬들은 점점 무너져 갑니다. 슬픔과 기쁨은 다행히 위험은 피했지만 라일리의 성격섬은 전부 무너지고 황폐화됩니다. 그러나 기쁨이는 다시 힘을 내어 슬픔이와 함께 성격섬을 일으켜 세워 본부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구슬 아이템을 모으며 기쁨과 슬픔이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길에선 방향을 전환하는 등 위기를 극복하며 아이템을 획득하고 이후 상점에서 산 자재들을 가지고 라일리 월드를 완성해 나갑니다. 이로써 라일리는 이전처럼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아이로 돌아오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끝이 납니다. 다음은 도입부 첫 플레이 스토리보드입니다. 앱 실행 이후 로그인 화면을 지나 메인 홈인 라일리 월드로 들어갑니다. 로딩 화면을 지나 적대자인 기억 처리반을 발견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둘 중에서 플레이할 캐릭터를 선택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길에서는 방향 전환을, 갈림길에서는 위치 이동을 하며 아이템을 획득하고 함정 트랩이 있을 때는 점프를 합니다. 생각기차 아이템 획득 시 이러한 함정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일시 정지를 해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캐릭터 특성에 따라 30초에 한 번씩 시야 차단 장애물이 발생합니다. 검은 구슬 아이템을 획득 시에는 아이템 특성에 따라 주변 화면이 어두워지며 일부분만 보이게 됩니다. 함정 트랩에 빠지면 게임 오버가 되며 메인 홈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메인 홈으로 돌아가 그동안 획득했던 구슬 아이템을 이용해 상점에서 시설물들을 구매 후 배치합니다.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한 UI 화면입니다. 슬픔이와 기쁨이의 색이 섞인 스플래시 화면을 지나 로그인하면 교훈이 표시된 로딩 화면을 거쳐 감정섬을 꾸밀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감정섬을 꾸미기 위해선 시설물들을 구입해야 하는데요. 구입할 수 있는 구슬을 모으러 달리기 버튼을 눌러 게임을 진행합니다. 달리기 전 기쁨이와 슬픔이 중 시작할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선택하면 캐릭터에 관한 설명이 뜨고 마음에 드는 캐릭터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저장소를 주민하여 적대자로부터 도망친다는 것을 알려주며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합니다. 처음 플레이하는 사용자를 위해 빙봉의 텍스트 안내와 함께 튜토리얼 화면이 제공됩니다. 갈림길이나 원하는 레인으로 좌우 모션을 통해 이동할 수 있고 방향 전환이나 점프는 화면 스와이프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약 30초 간격으로 시야가 좁아져 게임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프렌즈 구슬을 획득하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 시야 제한이 사라지고 획득한 프렌즈의 응원 메시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검정 구슬을 획득하면 다시 시야 제한이 발생하고 화면의 명도가 낮아집니다. 생각기차 아이템을 획득하면 일정 시간 무적 상태로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일시정지 버튼으로 멈추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잡혀서 게임 오버되면 다시 시작하거나 메인 메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구슬을 모은 후 상점에 들어가 시설물을 구입합니다. 사용자의 자유로운 꾸미기 활동을 고려하여 좌측 상단에 표시된 각 감정성의 랜드마크를 제외한 시설물은 어느 감정섬이든 배치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편집 버튼을 눌러 아이템을 재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 방법을 다시 설명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를 선택하여 튜토리얼 후 게임을 진행합니다. 달리면서 자신을 제외한 구슬들과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획득한 구슬들로 시설물을 구매하여 섬을 꾸밀 수 있습니다. 모두 성격섬이 회복된 후에는 핵심 구슬 5개를 모아 빙봉의 도움으로 무사히 본부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인사이트입니다. 먼저 폴드백 구조 분기에서 게임 진행 방식이 선택형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보상을 교훈으로서 제공하는 저희 게임 특성상 스토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로부터 스토리 건너뛰기를 방지하고자 스토리를 통해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장르를 변경하였습니다. 기억 쓰레기장에서 본부로 돌아가던 중 빙봉이 기차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어떤 선택지를 고르건 빙봉은 잊혀져 사라지게 됩니다. 빙봉은 라일리가 11살이 되기 전까지의 상상친구로서 조력자 역할을 하며 시련 극복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빙봉이 사라지자 기쁨이와 슬픔이는 빙봉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시련을 극복하여 성장하고 그들이 성장함에 따라 라일리도 성장하게 됩니다. 즉 빙봉이 잊혀져 사라져야 시련이 닥치고
이를 스스로 해결하며 성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